자식 잘 키우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정성을 다해 키워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자식 교육이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자식들이 성공한 집을 보면 부모님들께 특별한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지난주에 만난 68세 정숙 씨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우리 애들은 별다른 재능도 없었고 공부를 특별히 잘한 것도 아니었는데 지금 보니 다들 자기 자리에서 인정받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런 궁금증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집 아이들은 왜 유독 잘 될까 하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사실 그 답은 부모의 특별한 3가지 습관에 숨어 있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 동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이어주는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자식 잘 키운 부모님들의 첫 번째 공통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자녀와의 대화 방식이 완전히 달랐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대화법이 어린 자녀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자녀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62세 순희 씨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순희 씨는 2 아들을 키우셨는데 큰아들은 지금 대학병원 의사고 작은아들은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그런데 순희 씨가 들려준 자녀 교육 방식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절대 다른 아이와 비교하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순희 씨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대신 우리 아이만의 장점을 찾아서 그걸 계속 이야기해줬죠. 구체적으로 어떤 시기였는지 물어보니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큰아들이 수학을 못해서 속상해할 때도 민수야, 너는 친구들을 참 잘 챙기더라라고 말해줬어요. 작은아들이 공부에 집중을 못할 때도 영수는 손재주가 정말 좋구나라고 인정해줬고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순희 씨는 아이들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는 대신 다른 영역의 장점을 먼저 발견해서 말해주셨던 겁니다. 이런 방식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아이들이 자신감이 넘쳤어요. 뭘 해도 나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먼저 하더군요. 순희 씨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대화법이 아이들이 성인이 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순희 씨의 큰아들 민수 씨가 의사가 되어서도 힘든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레지던트 시절 너무 힘들어서 엄마, 나는 의사가 될 제목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전화를 했던 적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때 순희 씨가 해준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환자들 돌보는 모습을 보면 정말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 그런 의사가 꼭 필요한 거야. 실력은 시간이 지나면 늘 수 있지만 내가 가진 그 따뜻함은 타고난 거잖아. 이 말을 들은 민수 씨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 말을 듣고 다시 힘을 얻었어요. 지금도 힘들 때마다 엄마가 해준 그 말을 떠올린다고 하더군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인 자녀에게도 적용되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나이가 몇 살이든 자녀는 부모의 인정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가 성인이 되면 이런 격려를 멈춰버리시죠. 69세 말순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순 씨는 3 자녀를 모두 훌륭하게 키우셨는데 그분의 대화법도 놀라웠습니다. 말순 씨는 이런 원칙을 지키셨다고 합니다. 아이가 실수를 했을 때도 왜 그랬어? 라고 묻는 대신 어떤 생각이었어? 라고 물어봤어요. 이 한마디 차이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대화법의 진가는 자녀들이 성인이 된 후에 더 빛을 발했습니다. 말순 씨의 둘째 딸 수연 씨가 30대
초반에 직장에서 큰 실수를 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프로젝트를 망쳐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퇴사까지 고려하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때 수연 씨가 엄마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엄마, 저 정말 큰일 냈어요. 회사를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다른 부모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왜 그런 실수를 했니? 조심스럽게 했어야지 같은 말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말순 씨는 달랐습니다. 수연아, 그때 어떤 생각이었어? 엄마한테 자세히 이야기해줘. 이렇게 물어보니 딸이 하나하나 상황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순 씨가 해준 말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아, 그런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겠다. 수연이가 평소에 얼마나 신중한지 엄마가 아는데 분명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거야. 이 말을 들은 수연 씨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엄마가 제 입장을 이해해 주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차근차근 생각할 수 있게 됐고요. 결국 수연 씨는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더 성장한 직장인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일수록 세상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큽니다. 직장에서, 인간관계에서, 가정에서 끊임없이 평가받고 비판받죠. 그런 자녀에게 집만큼은 마음 편한 곳이 되어줘야 합니다. 71세 정자 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정자 씨는 아들 하나를 키우셨는데 그 아들이 지금은 유명한 건축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 그 아들은 공부보다는 레고 놀이에만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부모들은 공부 안 하고 장난감만 가지고 논다고 걱정할 상황이었죠. 하지만 정자 씨는 달랐습니다. 우리 성민이는 뭔가 만드는 걸 정말 좋아하는구나. 집중력도 대단해.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아들이 40대가 된 지금도 이런 격려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민 씨가 건축가로서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을 때 긴장된다고 하니까 정자 씨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성민아, 너는 어릴 때부터 뭔가 만드는 걸 정말 좋아했잖아. 그때 레고로 만든 작품들을 보면서 이 아이는 정말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생각했거든. 지금도 그 재능은 똑같아. 이 말을 들은 성민 씨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엄마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어릴 때부터 가졌던 그 순수한 기쁨이 다시 생각나더라고요. 걱정보다는 설렘이 더 커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인 자녀를 대하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일관되게 자녀의 장점을 인정해주고 성인이 된 후에도 그 장점을 계속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5세 경숙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경숙 씨는 딸 둘을 키우셨는데 두 딸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하고 있습니다. 경숙 씨가 들려준 대화의 비밀은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대화할 때 항상 넌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봤어요. 작은 일이라도 아이의 의견을 먼저 물어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딸들이 결혼해서 각자 가정을 꾸린 지금도 이런 대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큰딸이 육아로 힘들어할 때도 경숙 씨는 조언을 먼저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합니다. 은정아, 넌 어떻게 하고 싶어? 어떤 방식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면 딸이 스스로 답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엄마가 바로 조언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제 생각을 먼저 물어봐 주시니까 제가 더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돼요. 큰딸 은정 씨의 말입니다. 여러분, 성인 자녀를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것입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면
이제는 조언자가 아니라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엄마는 내 편이야 라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죠. 실제로 성인 자녀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엄마가 알고 있어. 힘들 때는 언제든 엄마한테 와. 내 판단을 믿어. 이런 말들이 성인 자녀에게는 어떤 조언보다도 큰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신뢰를 느낄 수 있다면 세상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식 잘 키운 부모님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일관되게 자녀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자녀의 생각과 감정을 먼저 들어주는 대화법 말입니다. 이제 자식 잘 키운 부모님들의 두 번째 공통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자녀의 실패를 대하는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가지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이 관점이야말로 자녀가 진정한 성공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였습니다. 73세 은숙 씨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은숙 씨는 세 자녀를 키우셨는데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은숙 씨가 들려준 자녀 교육 철학이 정말 특별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실패했을 때 오히려 기뻤어요. 은숙 씨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실패해야 진짜 배우는 게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는지 물어보니 놀라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은숙 씨의 큰아들이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 선거에 나갔다가 떨어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들은 몇 달 동안 준비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서 무척 속상해했다고 하더군요. 그때 은숙 씨가 해준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준호야, 떨어져서 다행이다. 아들이 깜짝 놀라서 엄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은숙 씨는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떨어져 봐야 나중에 더 큰 일을 할 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돼. 그리고 이번에 뭐가 부족했는지도 알 수 있잖아. 정말 놀라운 관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가 실패하면 속상해하거나 위로하려고 하는데 은숙 씨는 실패 자체를 성장의 기회로 보셨던 겁니다. 그 결과 아들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때부터 실패를 무서워하지 않게 됐어요. 오히려 이것도 경험이다라고 생각하게 됐고요. 지금은 대기업 임원이 된 준호 씨가 직접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관점이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준호 씨가 30대 중반에 사업을 시작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투자받은 돈까지 다 날리고 빚까지 지게 되어서 정말 절망적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때 은숙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엄마, 저 정말 큰일 났어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다른 부모라면 걱정하면서 왜 그런 위험한 일을 했니라고 했을 텐데 은숙 씨는 달랐습니다. 준호야, 축하한다. 드디어 진짜 사업가가 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들이 어리둥절해서 엄마, 지금 농담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은숙 씨가 해준 말이 정말 지혜로웠습니다. 진짜 성공한 사업가 중에 한 번도 실패 안 한 사람은 없어. 지금 이 경험이 나중에 더 큰 성공의 밑거름이 될 거야. 이 말을 들은 준호 씨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엄마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설 용기가 생겼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 실패의 경험이 나중에 큰 도움이 됐고요. 지금은 성공한 사업가가 된 준호 씨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식 잘 키운 부모님들의 두 번째 비밀입니다. 실패를 부끄러운 일이나 피해야 할 일로 보지 않고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정으로 보는 관점 말입니다. 68세 명자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자 씨는 딸 둘을 키우셨는데 두 딸 모두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명자 씨의 교육 방식도 정말 특별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실수해도 괜찮다는 말을 자주 해줬어요. 명자 씨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대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함께 방법을 찾아줬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니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명자 씨의 둘째 딸이 중학생 때 영어 시험에서 계속 실수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단어는 외웠는데 문법에서 자꾸 틀렸던 거죠. 다른 부모라면 왜 맨날 같은 실수를 하니라고 했을 텐데 명자 씨는 달랐습니다. 미영아, 단어는 정말 잘 외웠네. 그런데 문법에서 실수가 나오는구나. 우리 함께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해서 딸과 함께 문법 공부법을 새로 만들어 보셨다고 합니다. 실수한 문법을 따로 노트에 정리하고 왜 틀렸는지 이유를 함께 분석해 보셨던 거죠. 그 결과 딸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실수하는 게 창피한 일이 아니라 배우는 과정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게 됐고요. 지금은 영어 교사가 된 미영 씨의 말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교육의 효과가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영 씨가 교사가 되어서 처음 수업을 할 때 정말 많은 실수를 했다고 합니다. 학생들 앞에서 틀린 설명을 하기도 하고 준비 부족으로 수업이 엉망이 된 적도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때 명자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엄마, 저 선생님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때 명자 씨가 해준 말이 정말 지혜로웠습니다. 미영아, 완벽한 선생님은 없어. 실수하면서 배우는 게 진짜 선생님이 되는 길이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들이 나중에는 학생들을 더 잘 이해하는 힘이 될 거야. 이 말을 들은 미영 씨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엄마 말씀을 듣고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오히려 실수를 통해 더 나은 교사가 되려고 노력하게 됐죠.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성인 자녀들이 직장에서나 인생에서 겪는 실패와 좌절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그들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70세 복순 씨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복순 씨는 아들 하나를 키우셨는데 그 아들이 지금은 성공한 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아들이 의과대학에 들어가서도 성적이 좋지 않아서 유급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다 잘하는데 자기만 뒤처지는 것 같아서 정말 힘들어했다고 하더군요. 그때 복순 씨가 해준 말이 정말 특별했습니다. 진우야, 의사가 되는 길이 쉬우면 아무나 다 의사가 되겠다. 지금 힘든 게 당연한 거야. 그리고 더 놀라운 말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어려워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깊이 있게 공부하고 있다는 뜻이야. 쉽게 넘어가는 사람보다 훨씬 더 좋은 의사가 될 거야. 이 말을 들은 아들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때부터 어려운 걸 피하려 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섰어요. 힘들수록 더 열심히 했죠. 지금은 실력 있는 의사가 된 진우 씨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의 진가는 성인이 된 후에 더 빛을 발했습니다. 진우 씨가 의사가 되어서 처음 수술을 집도할 때 실수로 환자에게 상처를 입힌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진우 씨는 며칠 동안 잠도 못 잘 정도로 괴로워했다고 하더군요. 그때 복순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엄마, 저 의사 그만두고 싶어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다른 부모라면 괜찮다, 그럴 수 있어 라며 위로했을 텐데 복순 씨는 달랐습니다. 진우야,
그 환자분께 미안한 마음 갖는 게 맞아. 하지만 그 마음 때문에 포기하면 안 돼. 그 경험이 너를 더 신중하고 더 좋은 의사로 만들어줄 거야. 이 말을 들은 진우 씨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엄마 말씀을 듣고 그 실수를 교훈으로 삼기로 했어요. 지금은 그때의 경험이 저를 더 조심스럽고 환자를 생각하는 의사로 만들어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66세 혜자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혜자 씨는 딸 하나를 키우셨는데 그 딸이 지금은 성공한 변호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혜자 씨가 들려준 교육 철학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딸에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을 자주 해줬어요. 혜자 씨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하지만 단순히 격려만 한 게 아니라 실패를 분석하는 방법도 함께 가르쳐 줬죠.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었는지 물어보니 이런 답이 나왔습니다. 딸이 시험에서 실수를 하거나 뭔가 잘못되었을 때 함께 앉아서 3가지를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첫째, 뭐가 잘못됐을까? 둘째,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셋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 이 3가지 질문을 통해서 딸이 스스로 실패의 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생각해 보도록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그 결과 딸은 어떻게 성장했을까요? 실패했을 때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차근차근 원인을 분석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 덕분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죠. 지금은 능력 있는 변호사가 된 은희 씨의 말입니다. 이런 교육의 효과는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은희 씨가 변호사가 되어서 첫 재판에서 패소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에게 미안하고 자신의 능력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정말 괴로웠다고 하더군요. 그때 혜자 씨가 해준 말이 정말 지혜로웠습니다. 은희야, 그 3가지 질문 기억나지? 뭐가 잘못됐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고,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될지 함께 생각해보자. 어머니와 함께 차근차근 분석해본 결과, 은희 씨는 자신의 부족한 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철저히 준비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인 자녀를 대하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실패했을 때 괜찮다라고만 위로하는 게 아니라 그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성인 자녀들에게는 이런 지지가 필요합니다. 실패는 부끄러운 게 아니야. 그 경험이 너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거야. 어려움을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맞서봐. 엄마는 내가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믿어.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게 진짜 성장이야. 이런 관점을 가진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를 통해 더 큰 성공을 만들어내는 힘을 기를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자식 잘 키운 부모님들의 2번째 공통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피해야 할 것으로 보지 않고 성장을 위한 소중한 경험으로 바라보는 지혜로운 관점 말입니다. 이제 자식 잘 키운 부모님들의 3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공통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자녀의 독립심을 기르는 완전히 다른 방식을 가지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이 방식이야말로 자녀가 진정한 성공과 행복을 찾는데 가장 핵심적인 열쇠였습니다. 74세 인순 씨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인순 씨는 내 자녀를 키우셨는데 모두 각자의 삶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순 씨가 들려준 자녀 교육 방식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엄마가 해줄 수 없는 일을 일부러 만들어줬어요. 인순 씨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사랑한다고 해서 다 해주면 아이가 약해져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었는지 물어보니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인순 씨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자신의 일은 스스로 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가방 챙기기, 숙제 챙기기, 준비물 준비하기까지 모든 걸 아이 스스로 하게 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많이 까먹고 실수했어요. 인순 씨의 말씀입니다. 준비물을 안 가져가서 선생님께 혼나기도 하고 숙제를 깜빡해서 친구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기도 했죠. 다른 부모라면 아이가 실수할까 봐 미리 다 챙겨줬을 텐데 인순 씨는 달랐습니다. 아이가 실수를 통해 스스로 배우도록 기다려주셨던 겁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두 번 실수하고 나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체크리스트를 만들더군요. 저보다 더 꼼꼼하게 챙기게 됐어요. 더 놀라운 건 이런 교육의 효과가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순 씨의 큰아들 동수 씨가 결혼 준비를 할 때의 일화를 들려주셨습니다. 동수가 결혼 준비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엄마,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이 다 해주시던데 저는 어릴 때부터 혼자 해서 그런지 뭐든 스스로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당장은 힘들어 보여도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길어주는 것 말입니다. 67세 점순 씨의 경우도 비슷했습니다. 점순 씨는 딸 둘을 키우셨는데 두 딸 모두 독립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여성으로 자랐습니다. 점순 씨의 교육 철학은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딸들에게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걸 어릴 때부터 가르쳤어요. 점순 씨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부모는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대신 살아줄 수는 없거든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니 정말 특별한 방식이었습니다. 점순 씨의 큰딸이 고등학생 때 진로를 고민하며 문과와 이과 사이에서 망설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딸이 엄마, 저 뭘 선택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왔을 때 점순 씨의 대답이 놀라웠습니다. 선영아, 엄마가 정해주면 나중에 후회할 때 엄마 탓을 하게 될 거야. 내가 직접 정보를 찾아보고 스스로 결정해봐. 엄마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응원할게. 이 말을 들은 딸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알아봤어요. 선배들도 만나보고 관련 직업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지금은 성공한 회계사가 된 선영 씨의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직접 선택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후회하지 않고 끝까지 해낼 수 있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녀의 독립심을 기르는 핵심입니다. 부모가 대신 결정해주는 게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의 진가는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서 더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선영 씨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라서 포기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때 점순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엄마, 이 일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다른 부모라면 구체적인 조언을 해줬을 텐데 점순 씨는 달랐습니다. 선영아, 내가 지금까지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해결해 왔는지 생각해봐. 너에게는 그 능력이 있어. 이 말을 들은 선영 씨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엄마 말씀을 듣고 제가 그동안 해온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그러니까,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결국 선영 씨는 그 어려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회사에서도 인정받게 됐다고 합니다. 72세 옥분 씨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옥분 씨는 아들 둘을 키우셨는데 두 아들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리더가 되어 있습니다. 옥분 씨의 교육 방식도 정말 특별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옥분 씨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었는지 물어보니 이런 일화를 들려주셨습니다. 옥분 씨의 둘째 아들이 중학생 때 친구들과 갈등이 생긴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울면서 집에 와서 엄마, 친구들이 저를 따돌려요 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다른 부모라면 당장 학교에 찾아가거나 직접 해결해 줬을 텐데 옥분 씨는 달랐습니다. 재민아, 그 상황이 왜 생겼는지 생각해 봤어.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아질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니 아들이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옥분 씨가 해준 말이 정말 지혜로웠습니다. 재민이가 말한 걸 들어보니 친구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 같네. 재민이는 어떻게 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아들이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도록 도와주셨다고 합니다. 결국 재민 씨는 자신이 친구들에게 상처를 준 부분을 인정하고 먼저 사과했다고 하더군요.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때부터 재민이가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더군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입장도 먼저 생각해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이런 교육의 효과는 성인이 된 후에 더 빛을 발했습니다. 재민 씨가 직장에서 팀장이 되었을 때 팀원들과의 갈등을 현명하게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당황하지 않고 차근차근 해결책을 찾더라고요. 옥분 씨의 자랑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자녀의 독립심을 기른다는 것이 혼자 내버려둔다는 뜻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69세 금순 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금순 씨는 딸 하나를 키우셨는데 그 딸이 지금은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습니다. 금순 씨가 들려준 교육 방식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딸에게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면서도 필요할 때는 언제든 도움을 요청해도 된다는 안정감도 함께 줬어요. 금순 씨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었는지 물어보니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금순 씨의 딸 미경 씨가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서툴러서 실수도 많이 하고 힘들어했다고 하더군요. 그때 금순 씨가 해준 말이 정말 균형 잡힌 조언이었습니다. 미경아, 처음에는 누구나 서툴러. 너도 충분히 잘할 수 있어. 하지만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 엄마한테 말해. 함께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말을 들은 미경 씨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엄마가 제 능력을 믿어주시니까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정말 어려울 때는 도움을 요청해도 된다는 안정감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었죠. 이런 교육의 효과는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경 씨가 사업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큰 결정을 앞두고 고민이 많았을 때 금순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미경아, 내가 그동안 해온 일들을 보면 충분히 할 수 있어. 하지만 조언이 필요하면 언제든 엄마한테 말해.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이런 지지를 받은 미경 씨는 자신감을 갖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고 지금은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71세 봉순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봉순 씨는 세 자녀를 키우셨는데 모두 독립적이면서도 가족과의 관계가 좋은 성인으로 자랐습니다. 봉순 씨의 교육 철학이 정말 지혜로웠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자립과 관계 두 가지를 모두 가르쳤어요. 봉순 씨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지만 사람들과도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었거든요. 구체적인 방법을 물어보니 이런 답이 나왔습니다. 봉순 씨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가족 회의를 정기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가족의 중요한 결정은 모든 가족이 함께 상의해서 정했다는 겁니다. 아이들도 하나의 가족 구성원으로서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봉순 씨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도 최종 결정은 부모가 하되 아이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줬죠. 이런 방식으로 자란 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의견을 당당하게 말할 줄 알면서도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하는 사람이 됐어요. 봉순 씨의 자랑스러운 말씀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교육의 효과가 성인이 된 후 가족 관계에서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봉순 씨의 자녀들은 모두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렸지만 지금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가족 모두가 모여서 상의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혼자 결정하기보다는 가족과 상의해보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 주관은 확실히 있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독립심입니다.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면서도 필요할 때는 도움을 요청하고 다른 사람과 협력할 줄 아는 것 말입니다. 성인 자녀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너는 충분히 혼자서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하지만 어려울 때는 언제든 도움을 요청해도 돼. 내 능력을 믿지만 혼자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지는 마. 이런 균형 잡힌 지지를 받은 자녀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면서도 정말 필요할 때는 현명하게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사람이 되죠. 여러분, 자식 잘 키운 부모님들의 세 번째 공통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녀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독립심을 기르면서도 언제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는 지혜로운 사랑 말입니다. 이제 자식 잘 키운 부모님들의 가장 근본적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공통점보다도 더 중요한 진짜 핵심이 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부모 자신이 행복하고 당당한 삶을 살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75세 영희 씨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영희 씨는 5자녀를 키우셨는데 모든 자녀가 각자의 삶에서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희 씨를 만나보니 정말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제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영희 씨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오히려 아이들 앞에서 꿈을 향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꿈이었는지 물어보니 놀라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영희 씨는 젊은 시절부터 서예에 관심이 많았는데 아이들을 키우느라 잠시 멈췄다가 40대에 다시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1시간씩 서예 연습을 했어요. 영희 씨의 말씀입니다. 아이들이 엄마는 왜 그렇게 힘든 일을 해요? 라고 물어보면 엄마도 좋아하는 일이 있거든 이라고 대답했죠. 그런데 이것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보면서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구나라는 걸 배웠대요. 영희 씨의 큰아들이 직접 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형제들은 모두 자기만의 취미나 특기를 갖고 살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영희 씨가 60대에 서예 전시회까지 열었다는 점입니다. 자녀들이 모두 와서 축하해줬고 우리 엄마 정말 자랑스럽다는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모의 모습입니다. 자녀만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73세 정순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순 씨는 2딸을 키우셨는데
두 딸 모두 독립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여성으로 자랐습니다. 정순 씨의 삶의 철학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엄마는 너희들 때문에 포기한 게 없다고 자주 말했어요. 정순 씨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물론 조정한 부분은 있지만 포기는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물어보니 이런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정순 씨는 젊은 시절 간호사였는데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후에도 계속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육아와 병행하기 쉽지 않았지만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파트타임으로라도 계속 일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엄마는 엄마로서만 사는 게 아니라 정순이라는 한 사람으로도 살고 있다고 말해줬죠. 이런 엄마를 보고 자란 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도 자신의 일을 포기하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정순 씨의 큰딸 이순 씨의 말입니다. 엄마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게 됐어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꿈과 목표를 포기하고 오직 자녀만을 위해 산다면 그것이 오히려 자녀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70세의 말자 씨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말자 씨는 아들 하나를 키우셨는데 그 아들이 지금은 성공한 의사가 되어 있습니다. 말자 씨가 들려준 삶의 지혜가 정말 특별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절대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말자 씨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대신 엄마는 엄마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주려고 했죠.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었는지 물어보니 놀라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말자 씨는 아들이 어릴 때부터 자신만의 취미 생활을 활발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등산 동호회도 하시고 요리 교실도 다니시고 독서 모임에도 참여하셨다고 하더군요. 아들이 엄마, 오늘은 어디 가세요? 라고 물으면 엄마도 친구들이랑 재미있는 일이 있어 라고 대답했어요. 말자 씨의 말씀입니다. 이런 엄마를 보고 자란 아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엄마가 저만 바라보고 사시는 게 아니라 본인만의 삶이 있다는 걸 보면서 저도 제 삶에 더 집중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의사가 된 준석 씨의 말입니다. 만약 엄마가 저만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셨다면 저는 더 큰 부담을 느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엄마가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마음 편하게 제 길을 갈 수 있었죠. 더 놀라운 건 이런 교육의 효과가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준석 씨가 일과대학에서 힘든 시기를 보낼 때도 말자 씨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아들이 힘들어할 때 저까지 우울해하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말자 씨의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대신 제가 더 밝고 긍정적으로 살면서 아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전해주려고 했죠. 그 결과 준석 씨는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고 지금도 엄마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68세 순자 씨의 경우도 비슷했습니다. 순자 씨는 딸 둘을 키우셨는데 두 딸 모두 자신만의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순자 씨의 삶의 철학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늘 딸들에게 엄마도 엄마만의 꿈이 있어라고 말했어요. 순자 씨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리고 실제로 그 꿈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순자 씨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후에도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죠. 순자 씨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란 후에 야간 대학교에 진학해서 교육학을 전공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50대에 정말로 교사가 되셨다고 하더군요.
딸들이 저를 보면서 나이는 숫자일 뿐이구나라는 걸 배웠대요. 순자 씨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딸들도 결혼하고 나서도 자신만의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산다는 것이 자녀를 방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72세 경자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경자 씨는 세 자녀를 키우셨는데 모든 자녀가 건강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경자 씨가 들려준 균형의 지혜가 정말 특별했습니다. 저는 엄마 역할과 나 자신의 삶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경자 씨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이들이 필요할 때는 100% 집중해주지만 아이들이 자기 일을 할 때는 저도 제 일을 했죠.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었는지 물어보니 이런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경자 씨는 아이들이 학교에 간 시간에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독서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가지셨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아이들이 집에 오면 온전히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그때만큼은 제 일은 잠시 미뤘죠. 이런 엄마를 보고 자란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엄마가 저희를 사랑하지만 엄마만의 시간도 소중히 여긴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경자 씨의 둘째 아들 현수 씨의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엄마를 독립된 한 사람으로 존중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희 각자도 자신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고요. 이런 교육의 효과는 성인이 된 후에 더 확실하게 나타났습니다. 경자 씨의 자녀들은 모두 결혼한 후에도 부모와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자주 안부를 묻지만 제 삶에 과도하게 간섭하지는 않아요. 경자 씨의 만족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도 아이들의 삶을 존중하면서 적당한 관심을 보이죠. 마지막으로 74세 미자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미자 씨는 네 자녀를 키우셨는데 모든 자녀가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관계도 매우 좋습니다. 미자 씨가 들려준 삶의 지혜가 정말 깊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행복한 엄마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미자 씨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불행한 부모 밑에서는 행복한 자녀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물어보니 놀라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미자 씨는 힘든 일이 있어도 아이들 앞에서는 최대한 밝은 모습을 보이려고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참기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행복해지기 위한 노력을 하셨다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좋아하는 드라마도 보고 산책도 했어요. 미자 씨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 마음을 달래고 다시 아이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도록 노력했죠. 이런 엄마를 보고 자란 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미자 씨의 셋째 딸 은미 씨의 말입니다. 엄마가 힘든 상황에서도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긍정적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이런 엄마의 영향이 성인이 된 자녀들의 삶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자 씨의 자녀들은 모두 각자의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힘든 일이 있을 때 저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내더라고요. 미자 씨의 자랑스러운 말씀입니다. 어릴 때부터 행복해지는 방법을 보고 배웠기 때문에 어른이 되어서도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갈 줄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식 잘 키운 부모님들의 가장 근본적인 비밀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자녀에게는 최선을 다하는 균형 잡힌 삶을 사셨던 겁니다. 특히 성인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 이 메시지가 꼭 필요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면 이제 부모님도 당신만의 새로운 꿈과 목표를 세워보세요. 자녀를 위해 미뤄두었던 취미나 관심사를 다시 시작해보세요. 부모님이 행복하고 활기찬 모습을 보일 때 성인 자녀들도 더 자유롭고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너희 엄마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으로서도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어.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진정한 독립심과 자립심을 기를 수 있게 됩니다. 자식 잘 키운 부모님들의 네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비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되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 자신의 행복도 소중히 여기는 지혜로운 균형 감각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자식 잘 키운 부모님들의 4가지 공통점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자녀의 자존감을 높이는 특별한 대화법이었습니다. 아이의 부족함을 지적하기보다는 장점을 먼저 발견해서 인정해주는 것. 성인이 된 후에도 내 능력을 믿어, 내 편이야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바라보는 관점이었습니다. 실패를 부끄러운 일로 여기지 않고 배움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신 것. 성인 자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이 경험이 너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거야 라고 격려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자녀의 독립심을 기르는 놀라운 방식이었습니다. 혼자서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면서도 필요할 때는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안정감도 함께 주신 것이었습니다. 넷째, 부모 자신의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자녀만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지 않고 자신만의 꿈과 행복도 소중히 여기며 균형 잡힌 삶을 사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4가지를 실천해 보세요. 자녀가 어린아이든 성인이든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녀가 스스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길어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부모님 자신이 행복하고 당당한 삶을 사세요. 그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따뜻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더 많은 인생 지혜와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